나의 아내는 전 국민의 연인이지만 더 이상 나의 아내가 아닙니다. 이 문장이 당신의 삶을 관통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90%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완벽한 가정이라는 환상이 단 5초 만에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밤 10시에 화려한 조명 아래로 출근한다면 여러분은 진심으로 그를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추악한 배신,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진실을 마주한 한 남자의 처절한 반격에 관한 기록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밤 당신이 전혀 모르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과연 당신은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의 거짓말을 알아차리는 법과 무너진 삶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밤 10시 거실에 시계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시간입니다. 나는 오늘도 리모컨을 손에 쥔 채 TV 채널을 고정합니다. 화면 속에는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지적인 미소를 띤 여성이 보입니다. 바로 나의 아내 서연입니다. 그녀는 이 도시의 아이콘이자 모두가 선망하는 국민 앵커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흐를 때마다 내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불안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성공을 보며 박수를 보내지만 나는 그 화려한 성공의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의 성공이 오히려 두려움으로 다가온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엘라베마 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그녀는 방송학을 전공하는 눈부신 금발의 여대생이었고 나는 마케팅을 공부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죠. 1학년 때 동아리 파티에서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 그때는 믿지 않았지만 그녀를 본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키가 크고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그녀는 저에게는 과분한 존재처럼 보였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2주간의 짧은 이별조차 견디지 못해 서로에게 달려가던 영화 같은 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서로만을 바라보겠다고 캔터베리 예배당에서 수많은 하객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성스러운 맹세는 낡은 신문지보다 가치 없게 변해버렸습니다. 버밍엄 최고의 방송국인 WSYY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녀는 서서히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성공이라는 마약이 그녀 속에 숨겨져 있던 본 모습을 일깨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 서연은 뉴욕 진출이라는 거대한 야망에 취해 있었습니다. 민준 씨, 이건 나만의 기회가 아니야. 우리 가족 모두의 도약이라니까. 그녀는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그 도약을 위해 그녀가 내던진 것은 다름 아닌 우리였습니다. 우리 딸 수아는 엄마의 따뜻한 손길보다 TV 속 차가운 앵커의 모습을 더 자주 보게 되었고 나는 소파에서 홀로 아내를 기다리다 차갑게 식은 저녁 식탁 옆에서 잠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귀가 시간은 11시, 12시, 그리고 새벽 1시까지 야금야금 늦춰졌습니다. 뉴스 디렉터 돈 산체스가 시청률 때문에 사후 분석 회의를 너무 길게 잡아 정말 지긋지긋해 그녀의 불평은 완벽한 알리바이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저는 직장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성우에게 이 답답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성우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친구였기에 제 상황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죠. 성우는 말했습니다. 민준아, 파라다이스에 문제가 생긴 것 같네. 돈 산체스를 내가 좀 아는데 내일 우리 회사에 프레젠테이션 하러 오거든. 내가 슬쩍 한번 물어봐 줄까?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일에 섞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와 인사조차 없이 잠든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성우의 도움으로 저는 돈 산체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돈, 제 아내 서연이가 요즘 사후 분석 회의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요. 스케줄을 좀 조절해 줄 수 없을까요? 제 질문에 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 씨, 무슨 소립니까? 지난달 시청률 발표 이후로 사후 분석 회의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어서 경영진도 대만족 중인데 말이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돈은 제 등을 토닥이며 계속 아내를 기쁘게 해주라고 농담을 던지고 떠났지만 제 가슴 속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돈이 한 달 동안 회의를 안 했다면 서연은 매일 밤 그 늦은 시간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걸까? 아니, 그럴 리 없어. 그녀는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겨.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의심의 불씨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수아를 데리러 가면서도 제 정신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내 살배기 딸아이는 평소와 다른 제 기분을 눈치챈 듯 계속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잠든 수아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 순수한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부모의 이혼이라는 가혹한 현실을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며칠 전 나는 세탁기 옆 바구니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고가의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종이 가방 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하고 파격적인 검은 속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권태를 해결하기 위한 깜짝 선물일까요?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 전혀 아닐까요? 그 순간 그녀가 나를 향해 지어 보이던 미소가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자의 비열한 안도감 같았습니다. 화려한 방송국 조명 아래서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그녀와 내 앞에서 싸늘한 거짓말을 내뱉는 그녀. 이 두 명의 서연 중 진짜는 누구일까요? 불안은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귀가한 서연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오늘도 돈이랑 회의가 길었어. 그녀는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며 대답했습니다. 응, 부검사 후 분석회의 때문에 또 시간이 지체됐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단어는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내가 매일 밤 회의를 핑계로 머무는 그곳, 화려한 스튜디오의 암막 커튼 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파멸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실을 마주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실을 찾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거짓 속에 사는 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행동이 갑자기 변하거나 설명되지 않는 늦은 귀가가 반복된다면 지금 바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저는 그날 밤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야간 경비원 조는 저를 알아보고 들여보내 주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동정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다 아는 비밀을 나만 모르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암막 커튼 사이로 살짝 엿보았습니다. 뉴스가 끝난 후 서연은 분장실이 아닌 게스트를 위한 어두컴컴한 그린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봐버렸습니다. 램프 불빛 아래 드러난 낯선 남자의 실루엣, 그리고 그를 향해 달려가 격정적으로 포옹하는 나의 아내를 말이죠.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시간은 고작 5초면 충분했습니다. 휴대폰 렌즈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검은 속옷은 제가 발견했던 그 쇼핑백 속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의 증거가 아니라 제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무기였으니까요. 이제 민주는 마침내 진실을 확인했고 금기된 문을 열고 들어가
폭풍을 마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그는 이 배신의 현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장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 이 충격적인 복수극의 결말을 놓치지 마세요. 불안의 그림자가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 세상은 숨을 멈춥니다. 방송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에어컨 바람은 유독 차갑게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연이 말했던 그 수많은 심야 회의들이 실체 없는 유령이었다는 사실을 국장의 입을 통해 확인했을 때 제 머릿속은 이미 폭격이라도 맞은 듯 아득해졌습니다. 민준 씨, 이번 달엔 한 번도 한 적 없는데요. 국장의 그 무심한 한마디는 제 심장에 박힌 마지막 신뢰의 말뚝을 뽑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질 틈조차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그 배신의 끝을 확인해야만 했으니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단 한 문장으로 무너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 지옥 같은 진실의 현장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의 숨겨진 얼굴을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친구 성우를 만났습니다. 광고 대행사 미디어 디렉터인 성우는 업계의 모든 소식에 밝은 친구였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성우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파라다이스에 문제가 생긴 것 같네. 사실 돈 산체스 국장이 내일 우리 회사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오거든. 내가 자연스럽게 한번 물어볼게. 저는 개인적인 치부를 들키는 것 같아 망설였지만 결국 성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지금 방송국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 국장 말이 지난 한 달 동안 심야 회의는커녕 제작진 전체 회식도 없었대. 서연이가 말한 그 사후 분석 회의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주변의 공기가 희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12시가 넘어 들어오며 피곤에 지친 연기를 했습니다. 시청률 압박 때문에 국장이 자신을 달달 볶는다며 눈물까지 글썽였죠.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시나리오였다니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을 억누르며 밤 10시 45분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방송국 복도는 낮에 소란스러움이 무색할 만큼 기괴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야간 경비원조의 눈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익숙한 길을 걸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울려 마치 온 방송국에 제 존재를 알리는 경보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조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베일리 씨, 오늘 뉴스 보러 오셨나요?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고 스튜디오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목표는 복도 끝에 위치한 그린룸. 평소 게스트들이 잠시 머무는 그곳은 뉴스가 끝난 이 시간엔 완벽한 밀실이 됩니다. 문틈 사이로 아주 미세한 하지만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사랑했던 그 목소리, 서연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낯선 남자의 낮은 음성이 섞여 들렸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뉴스 멋졌어. 그 남자는 서연의 동료 앵커이자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소문난 현우였습니다. 암막 커튼 너머 작은 관찰창으로 제 시선이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가장 정의롭고 고결한 척하던 아내는 현우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욕망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한 채 말입니다. 현우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자 서연은 교태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준 씨는 꿈에도 모를 거야. 아직도 내가 방송국에서 고생하는 줄 안다니까. 현우가 낄낄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바보 같은 놈, 그런 여자랑 사는 것도 재능이야. 분노가 해일처럼 밀려와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들의 목을 조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췄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휘둘러 봤자 돌아오는 건 명예훼손과 폭행 전과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 수아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범죄자가 된다면 우리 수아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렌즈가 문틈 사이에 그 추악한 현장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연은 현우에게 키스하며 제가 사준 줄로만 알았던, 혹은 그녀가 스스로 샀다고 했던 그 명품. 쇼핑백 속의 검은 속옷을 은밀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거 현우 씨 보여주려고 오늘 처음 입은 거야. 그 한마디에 저는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제가 그녀를 걱정하며 보냈던 수많은 밤의 문자들, 그녀를 위해 차려놓았던 식탁의 온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상은 그들의 격정적인 포옹과 나를 향한 조롱 섞인 대화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냈습니다. 배신의 현장은 디지털 숫자로 저장되며 저에게 최후의 무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방송국을 빠져나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속은 지옥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제가 찍은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화질은 선명했고 그들의 대화는 명확했습니다. 1년 안에 이 마을을 떠나 진짜 도시로 갈 거야. 여기 시골뜨기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어. 서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시청자들을 시골뜨기라고 비하하며 오직 자신의 야망만을 쫓는 그녀의 본 모습이 그 3분짜리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울렸습니다.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저는 수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수아의 천사 같은 얼굴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수아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저는 소리 없는 통곡을 삼켰습니다.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제가 참아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가 겪어야 할 폭풍이 얼마나 거대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여자는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곳엔 오직 자신의 야망과 욕정을 위해 가족을 배신한 괴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독을 삼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날 밤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거짓된 평화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이죠. 설령 제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수술이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안 자고 기다린 거야. 오늘 회의가 너무 길어서 국장이 우리를 안 보내주더라고. 정말 피곤해 죽겠어.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거짓말은 이제 가련함을 넘어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습니다. 불과 1시간 전 다른 남자의 품에서 나를 조롱하던 그 입술로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회의 즐거웠어.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렸지만 곧바로 앵커 특유의 침착함으로 대답했습니다. 즐거울 리가 있겠어. 시청률 압박 때문에 다들 예민했지. 나 샤워하고 올게. 그녀가 욕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아직도 현우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면을 쓴 아내는 이제 완벽하게 연기를 마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제 주머니 속 휴대폰에는 그녀의 가짜 인생을 단번에 무너뜨릴 폭탄이 들어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루아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할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준아, 이건 법정으로 가져가 봤자 소용없어. 법은 불륜에 대해 생각보다 관대하거든. 하지만 대중은 달라. 서연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루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권력, 바로 대중의 신뢰였습니다. 우리는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불륜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팬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기만하고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서약은 헛소리다. 팬들은 시골뜨기 멍청이다라는 그녀의 육성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당장 감정을 추스르십시오. 그리고 기록하십시오.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민주는 법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만 법은 피해자인 그를 조롱하듯 차갑게 돌아섭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민준 씨, 미안하지만 양육권은 엄마에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집도 아이를 키우는 쪽이 가져가게 되고요. 배신은 아내가 했는데 벌은 제가 받는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만의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휴대폰을 쥐고 있다면 언제 그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처절한 복수의 서막이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제가 이 긴 여정을 견뎌낼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곧 상상을 초월하는 대중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공든탑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다음 장에서 확인하십시오.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마세요.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면 내가 직접 그 공정함을 바로잡겠습니다.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나설 때 나는 더 이상 평범하고 착하기만 한 남편이 아니기로 했습니다. 법이라는 이름의 보호막이 피해자인 나를 비웃고 배신자인 그녀를 오히려 감싸 안을 때 내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주의 법은 무과실 이혼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내분의 외도가 사실이라 해도 재산 분할과 양육권 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서연 씨가 아이를 키우기에 부적절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딸 수아는 엄마와 살게 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 말은 제 심장에 내리꽂히는 사형 선고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일군 집,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내 딸 수아를 나를 기만하고 동료와 침대를 뒹군 여자에게 고스란히 바쳐야 한다니요. 이것이 정말 법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기막힌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무릎 꿇고 눈물만 흘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뒤흔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댓글로 여러분의 분노를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제 반격의 첫 번째 불꽃이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에 걸린 대형 광고판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과 그녀의 내연남 현우의 사진 위로 버밍엄이 선택한 육시 뉴스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저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녀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봐,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대중은 나를 사랑해. 라고 말이죠. 그 순간 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아, 법이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대중의 심판대에 그녀를 세워야 해. 서연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빈털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갈구하던
명예와 대중의 사랑을 잃는 거야. 그렇습니다. 법보다 무서운 설계, 그녀가 쌓아 올린 가짜 왕국을 단번에 무너뜨릴 정교한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저는 루와 함께 광고 전문가로서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했습니다. 단순히 불륜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대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추악한 본성을 바이럴 마케팅의 힘으로 세상에 퍼뜨리는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명예로 일어선 자, 명예로 망하게 하리라. 이것이 제 반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에 테드랑 단둘이 여행 갈 거야. 돈 산체스가 우리 시청률 보너스로 휴가를 줬거든. 그녀는 마치 비즈니스 출장을 알리듯 무심하게 말하며 내 머리에 가식적인 입맞춤을 했습니다. 수아는 올겜 부인에게 맡겨뒀어. 당신은 그냥 당신 일이나 잘해. 아, 그리고 이혼 생각은 꿈도 꾸지 마. 해봤자 당신만 손해라는 거 변호사한테 들어서 잘할 거 아냐.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거실 구석에 숨겨둔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아, 팬들이 내 이런 모습을 알면 뭐라고 할까? 그들은 너를 정직한 앵커로 믿고 있잖아. 내 질문에 그녀는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멍청한 시골뜨기들이 뭘 알겠어. 어차피 난 1년 안에 여기 떠나서 뉴욕으로 갈 거야. 여기 사람들이 뭐라고 짓거리든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내가 즐기게 놔둬. 그게 우리 가정을 유지하는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야. 완벽했습니다. 그녀의 입으로 직접 내뱉은 시청자 비하 발언과 결혼 서약에 대한 조롱. 서약은 다른 때를 위한 거야. 이제 아무도 그런 헛소리를 믿지 않아. 그녀의 육성이 그대로 담긴 이 영상은 단순한 외도 증거보다 수만 배 더 강력한 폭탄이 될 것입니다. 바이럴 마케팅의 기본은 감정의 증폭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어떻게 편집하고 어느 타이밍에 터뜨려야 대중의 분노가 극대화될지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우리는 영상의 제목을 아주 정중하게 지었습니다. WSY의 공동 진행자 캐롤 마틴. 사랑과 결혼에 대한 개인적인 철학을 공유하다. 제목만 보면 평범한 인터뷰 같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팬들을 멍청한 시골뜨기라고 부르는 장면과 내연남과의 미래 영상이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로 영상이 아니라 한 인간의 위선을 해부하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폭풍 전야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수아를 데리고 부모님의 농장으로 피신했습니다. 짐을 싸는 내내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농장에 도착해 수아가 오리들에게 먹이를 주며 천진난만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비로소 숨이 쉬어졌습니다. 부모님께는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찍은 그린룸 영상을 보시고는 안색이 변하셨습니다. 캐롤이 이럴 수가. 항상 우리에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니? 아버지는 내 어깨를 꽉 쥐어주셨습니다. 아들아, 때로는 무너뜨려야만 다시 세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단다. 우리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마. 농장에서의 밤은 유독 길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루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비됐어. 월요일 아침 첫 뉴스가 시작되기 직전에 스위치를 올려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면 버밍엄 시민들은 자신들이 사랑했던 앵커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파괴하고 그가 가졌던 모든 권력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서연은 자신이 대중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지만 이제 그 대중이 그녀의 가장 무서운 심판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선자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좋아요를 눌러 정의의 편에 서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주변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도 이 바이럴의 덫을 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정의를 대중의 힘으로 바로잡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농장의 정적 속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수아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이죠. 마침내 인터넷 세상에 올라온 3분짜리 영상은 평온했던 서연의 세계를 지옥으로 뒤바꿉니다. 시청률 1위라는 그녀의 훈장은 이제 그녀를 짓누르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이제 곧 휴양지에서 날아온 비명 섞인 애고 통보와 이혼 소환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추락의 현장을 목격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 장에서 그 전율 돋는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심판의 종소리가 곧 전국에 울려 퍼집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표정으로 무너져 내릴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은 결코 잊지 않았고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키보드의 엔터 키를 누르는 순간 고요했던 농장의 아침 공기를 가르고 심판의 종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설계한 바이럴의 덫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미줄처럼 서연의 가짜 성벽을 하나씩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가장 맛있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이번엔 아주 뜨겁게 그녀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순간에 터뜨렸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앵커 서연의 두 얼굴, 그 한 문장이 평온했던 그녀의 가짜 왕국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순간 여러분은 한 인간의 위선이 어떻게 시스템에 의해 파괴되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 정의 구현의 순간을 함께하세요. 월요일 오전 유튜브에 올라온 서연의 진심 영상은 불과 1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은 배신감에 휩싸인 시청자들의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우리가 촌뜨기 멍청이라고 뉴스에서 정의를 말하더니 뒤에선 이런 짓을.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었습니다.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중의 신뢰를 먹고 사는 공인이 그 대중을 어떻게 멸시했는지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방송국 게시판은 항해글로 마비되었고 서연을 모델로 쓰던 광고주들은 즉각적인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며 위약금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폭풍의 발원지인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걸프 쇼어스의 호화 리조트에서 현우와 미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리조트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서연과 현우 앞에 갑자기 카메라 부대가 들이닥쳤습니다. 평화로운 파도 소리 대신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팬들을 촌뜨기 멍청이라고 비하한 영상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현우 씨와의 불륜 사실을 인정합니까? 힐다 오라일리 리포터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연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반사적으로 가슴을 가리고 얼굴을 돌렸지만 이미 수많은 렌즈는 그녀의 당혹스러운 얼굴과 기름때 묻은 뒷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추악한 진실이 리조트의 태양 아래서 낱낱이 해부되었습니다. 절정은 그 순간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인파를 헤치고 나타나 서연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연 베일리 마틴 씨 맞으십니까? 이혼 소환장입니다. 그리고 남편분께서 집 도어락을 교체하셨으니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합니다. 카메라 렌즈 앞에서 전달된 이혼 소환장. 이것은 제가 준비한 가장 화려한 무대였습니다. 서연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가 이내 분노에 차, 저 망할 자식이라고 소리쳤지만 그 악에 바친 목소리마저 마이크를 타고 전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현장입니다. 자신의 팬들을 무시했던 대가가 이토록 처절하고 공개적으로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사이다 같은 반전을 원하시나요? 댓글로 인과응보를 남겨주세요. 동시에 현우 역시 파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 성우와 공조했던 현우의 아내 지혜는 리조트 로비에서 현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한다는 그 여자랑 평생 그 리조트에서 살지 그래.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쓰레기를 치우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이 모든 과정 또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완벽했던 두 앵커의 커플 이미지는 단 몇 분 만에 공공의 적으로 전락했습니다. 지혜 씨의 단호한 결단이야말로 이 복수극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습니다. 방송국 WSYY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돈 산체스 국장은 휴가를 단축하고 긴급 복귀했습니다. 그는 분노한 시청자들의 항의 전화와 광고주들의 계약 해지 통보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방송국 로비에는 이미 화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서연과 현우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통해 몰래 들어왔을 때 도는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해고 통보를 날렸습니다. 당신들의 사생활이 문제가 아니야. 당신들의 그 오만한 태도가 우리 방송국의 명예를 땅바닥으로 쳐박았어. 당장 내 스튜디오에서 나가. 서연은 도덕 조항 운운하며 항변했지만 도는 커튼을 걷어 올리며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시민들이 훼손한 광고판에 거짓말쟁이와 배신자라는 붉은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추락하는 날개에는 엔진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짐을 챙기러 집으로 왔지만 제가 바꾼 도어락은 단호하게 그녀를 거부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막뿐이었습니다. 차가운 현관문 앞에서 주저앉아 울부짖는 그녀의 모습은 다음 날 아침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습니다. 한때 도시의 여왕이었던 여자가 자신의 집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모텔을 전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각 농장에서 평화롭게 수아와 함께 연못의 오리들에게 빵 조각을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리들이 배고픈가 봐요. 웃으며 말하는 수아의 목소리를 들으며 TV 화면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서연의 모습을 저는 슬픔도 기쁨도 아닌 기묘한 평온함을 느끼며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선택한 평화였습니다. 결국 서연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양육권을 저에게 양보하겠다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직장, 명예, 가족,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대중의 박수까지 전부 타버린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변호사조차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 편을 들어줄 배심원은 이 도시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그나마 남은 돈이라도 지키는 길입니다. 서연은 도망치듯 버밍엄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배신이라는 씨앗을 심은 그녀가 거둔 수확물은 오직 지독한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인과응보는 결코 느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아픈 곳을 찔렀을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사회적으로 투명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어디에서도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처절한 바이럴의 심판을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인과응보, 네 글자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졌다면 이 이야기의 목적은 달성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만하고 얻은 성공은 사막 위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위선자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경고를 보내세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이런 폭풍이 찾아온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민준처럼 냉철하게 계획하고 행동하십시오. 법이 여러분을 외면할 때 진실의 힘을 믿고 싸우십시오. 바이럴 마케팅의 기법은 광고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널리 알리는 도구로 쓰일 때 그 위력은 배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배운 최선의 방어는 완벽한 공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잿더미 위에서 민주는 이제 예기치 못한 인연과 함께
새로운 삶의 씨앗을 심기 시작합니다. 이 지옥 같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과연 어떤 꽃이 피어날까요? 모든 것을 잃은 서연과 달리 민주는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상상도 못했던 마지막 반전과 감동적인 결말을 확인하십시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민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여러분의 에너지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복수의 불길이 꺼진 자리에는 새로운 삶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증오는 나를 갉아먹었지만 사랑은 나를 다시 세웠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지나간 뒤에 아침을 맞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파괴된 것 같지만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맑고 투명합니다. 제 삶이 딱 그랬습니다. 서연의 추락과 함께 제 복수극은 막을 내렸고 저는 비로소 차가운 분노의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는 제가 된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꽃이 피어났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완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건의 여파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버밍엄에서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실추되었고 저는 결국 정든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수아와 함께 다시 모빌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처음 광고 일을 시작했던 곳이자 아직 서연의 스캔들이 닿지 않은 평화로운 곳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인연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현우의 전 부인인 지혜였습니다. 지혜 씨 역시 그 사건 이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빌로 내려와 부동산 중개인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서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민준 씨, 이제 좀 괜찮으세요? 그녀의 따뜻한 물음에 저는 참았던 숨을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라는 공통분모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가장 잘 이해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딸 수아를 친딸처럼 아껴주었고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그녀의 진심은 수아의 마음을 단숨에 녹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 세 사람은 마치 원래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수아가 지혜 씨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거나 함께 쿠키를 굽는 뒷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덜 깬 수아가 지혜 씨를 엄마라고 부르며 품에 안겼을 때 방 안에는 정적이 흐르고 지혜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역시 숨이 멎는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억지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선물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고 이제 수아에게는 엄마라는 이름의 든든한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수아는 이제 지혜 씨의 자장가를 들으며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듭니다. 이것이 제가 그토록 원했던, 아니 그 이상의 진정한 구원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성우는 모빌에서 광고 대행사 패러데이 앤 베일리를 창업했습니다. 버밍엄에서의 그 떠들썩했던 사건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바이럴 마케팅의 신화라는 타이틀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중의 심리를 파고들었는지, 어떻게 그 거대한 권력을 무너뜨렸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명성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이전보다 훨씬 성숙해졌습니다. 단순히 자극적인 이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과 정의를 건드리는 캠페인에 집중했습니다. 성우는 늘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민준아, 그때 우리가 도박을 한 게 아니었어. 우리는 대중의 마음속에 있는 정의라는 불씨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야. 진심은 힘이 세거든. 실제로 우리가 맡았던 한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는 단 2주 만에 전국적인 후원 행렬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발적으로 진실을 공유하는 것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소통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우리 대행사는 이제 남부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티크 광고 회사로 성장했고, 많은 기업이 우리의 진실된 소통, 철학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캘리포니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앵커 자리를 내려놓고 산타아나의 작은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평범한 강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던 그녀의 추락 이후 그녀는 이름까지 바꾸고 숨어 지내듯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아를 위해, 그리고 제 과거를 완전히 매듭짓기 위해 그녀를 한번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서연은 예전의 도끼 서린 눈빛도 야망에 찬 미소도 사라진 채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정장 대신 수수한 리넨 셔츠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오히려 그게 그녀의 진짜 모습인 것 같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카페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민준아, 정말 미안해. 스타덤을 쫓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괴물이었는지, 그리고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나 같은 엄마는 짐이었겠지.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지만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었어. 그 순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마지막 응어리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제가 여전히 복수심에 타오르고 있었다면 그녀의 불행을 조롱했겠지만 지금의 저는 충분히 행복했기에 그녀의 사과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그녀를 가볍게 껴안아 주었습니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그것은 그녀를 위한 용서라기보다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제 자신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됐어, 서연아. 너도 너의 삶을 살아. 나도 내 삶을 살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배신감이 평생 갈 것 같나요? 나를 배신한 사람의 성공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지만 행복은 따뜻한 사람들과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정의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누군가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다면 저 민준처럼 냉철하게 계획하십시오. 하지만 그 계획의 끝점은 반드시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과 시작이어야 합니다. 파괴는 수단일 뿐 목적은 건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새로운 광고주에게 진실된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미소 짓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광고주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민준 씨, 우리 브랜드도 사람들 가슴에 남는 바이럴 캠페인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 대중은 너무 영악해서 웬만한 홍보에는 꿈쩍도 안 하거든요. 저는 옆에 앉은 성우와 서로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대중은 영악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것입니다. 진짜 이야기에 반응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하세요. 진실이 담기지 않은 바이럴은 결국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하나의 거대한 캠페인입니다. 어떤 가치를 세상에 퍼뜨리고 싶으신가요?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화려할지 모르나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믿으세요. 지금 당장 이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이 꿈꾸는 진실된 시작이 무엇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바이럴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였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또 다른 상처받은 영혼에게 다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이제 우리 가족의 시계는
다시 행복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웃음을 되찾았고 저와 지혜는 매일 아침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폭풍 뒤에 맑은 하늘과 재 위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 찾아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준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복수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